이번 시간엔 학습 4번 문서 완성하기, 밑에 문서 작성 및 수정에 관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8쪽입니다. 문서 작성 및 수정의 학습 목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기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기한 문서. 업무용 프로그램은 우리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말하는 거가 맞고요. 기한 문서는 어떤 사업이나 활동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초안을 만드는 것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기한. 그래서 그러한 기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즉, 워드 프로세서를 잘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둬야 될 게 문서 작성의 기본 원칙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한다. 문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용의 정확성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두 번째,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추어 정확한 데이터, 이거를 토대로 표현해줘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정확성이란 뭐냐?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또 맞춤법도 잘 맞춰서 적고, 그 다음에 사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해라. 요 네 가지가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로 2번 내려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정리한다. 쉽게. 작성된 문서는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앞뒤 문맥에 맞는 적절한 용어를 써라. 문맥에 맞는 적절한 용어. 그 다음에 사내외, 뭐 회사 아니든 회사 밖이든 그 문서의 경우는 간결하고 핵심 부분만 명확하게 작성을 해라. 뭐 길게 늘려가면서 적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간결하고 꼭 필요한 내용만 명확하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이해하기 쉬운 문서는 도대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가로 가번. 문정은 가능한 한 긍정문을 쓴다. 부정문 쓸 일은 별로 없겠죠. 기한 작성하는데 부정문은 쓸 일이 없을 겁니다. 가능한 한 긍정문으로 씁니다. 긍정문이 나오다가 부정문이 나오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의문문 이런 것이 나오고 하면 그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뜻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문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간결하게 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길게 느려서 쓰지 않고 간결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행을 바꿔가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행을. 문장을 딱딱 끊어서 줄바꿈해가지고 쓰면 우리 가독성이라는 거 있죠. 보기가 좋게 되기 때문에 훨씬 읽는데 편할 겁니다. 세 번째, 가능한 한 한글로 적습니다. 한글로. 근데 부득이하게 외국어를 쓸 일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는 명확한 해석을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라번, 한 번 읽어서 내용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표제를 붙여줘라. 마번,
결론을 먼저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서를 끝까지 읽지 않더라도 어떤 의미인지 빠른 시간 안에 해석할 수 있도록 결론을 먼저 적어두는 것이 좋겠다. 자, 세 번째, 문서를 작성하는 그 기본 원칙의 세 번째 보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작성한다. 그러려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타이핑하는 속도가 빠르든지 아니면은 전에 작성해 놓은 양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예문이나 그림이나 서식 이런 것들 미리 정리해 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 딱 불러다 쓰는 거죠. 그러면 문서 작성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앞으로 넘어가서 문서 작성의 기본 원칙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한다.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정리한다. 그리고 세 번째, 정해진 기간 안에 작성한다. 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문서 작성을 할 때 그 작성문 중에 뭐 글자나 숫자나 날짜나 시간이나 금액 이런 요소들을 작성할 때 따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글자는 기본적으로 한글을 씁니다. 근데 한글로 써도 잘 해석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 안에다 영어를 추가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쓰는 게 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겠다 하면 가로치고 영어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숫자. 기본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씁니다.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수를 세는 단위와 함께 쓸 때는 한글로 간단히 표기하는 것. 예를 들어서 첫째, 둘째, 한 번, 두 번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날짜. 숫자로 표기하겠죠. 연, 월, 일. 연, 월, 일 숫자 뒤에 온점을 찍어 표기한다. 그래서 2014년 5월 20일 그러면 2014점 5월점 20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시간을 표기할 때는 시와 분 사이에 쌍점을 찍습니다. 쌍점. 오후 4시 20분, 16시 20분 이렇게. 금액을 표기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금액을 표기한다. 1금 45,678원 그러면 1금 45,678원 정 이렇게 적는다는 얘기죠. 이게 숫자만 적혀 있을 때는 여기다 이렇게 7하고 이렇게 적어버리면 금액이 70만 원이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게끔 이렇게 한글로 금액을 또 따로 표시해 줍니다. 아라비아 숫자 적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글로 금액을 적어서 표기해 줍니다. 자, 50쪽 넘어갈게요. 문서를 작성할 때 이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는 보통 작성문과 시행문. 작성문은 내부에서 결제를 받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그죠? 작성을 해서 결제를 받는 거고, 시행문은 외부로 나가는 겁니다. 외부로.
시행된다는 얘기죠. 외부로 나가는 문서예요. 두 문서 다 두문, 본문, 결문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두문, 본문, 결문. 자, 두문에는 기관명하고 수신자가 들어갑니다. 본문에는 제목, 내용, 붙임 요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문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양이 결문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문, 본문, 결문 실제 문서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어디까지가 두문일까요? 여기까지가 두문. 그렇죠? 두문. 글씨가 잘 안 써집니다. 자, 제목서부터 붙임까지가 본문, 제목, 본문, 붙임. 여기 이제 두문, 여기가 본문이 되겠죠. 여기 내용이 되겠죠. 내용. 이 부분이 내용이 됩니다. 내용. 그래서 제목, 내용, 붙임, 본문. 나머지 세 개. 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밑에 있죠. 그래서 이것이 결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문. 그래서 혹시 뭐 이런 시험 문제에 두문에 속하는 것은, 본문에 속하는 것은, 결문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문을 작성할 때는 아까 뭐뭐 있었냐면 기관명하고 수신자 있었죠. 그 다음에 모두 들어가냐면 그 회사의 마크 있죠. 회사의 로고. 회사 로고도 같이 씁니다. 두문에. 그래서 기관명은 해당 문서를 생산한 기관. 그거의 명칭. 아니면 작성하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명칭. 그거를 씁니다. 그래서 잠깐 뒤돌아가서 보면 여기 더 얘기하고요. 기관의 로고 왼쪽 상단에 작성합니다. 왼쪽 상단. 여기 이 부분 여기. 만약에 무슨 상징이 있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합니다. 오른쪽 상단. 여기. 그 다음에 수신의 표시는 수신자를 쓰고 가로 안에 누가 처리할 건가 이렇게 쓰는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수신자 김하나 뭐 이렇게 수신자 고용노동부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뒤로 돌아가서 볼까요? 자, 여기서 이게 기관명이죠. 여기도 있어요. 요 사람 김기한이라는 이 사람이 소속된 회사가 어디냐면 바른기업이에요. 그죠? 바른기업. 자, 여기 수신 믿음기업이라는 사람이 받는 거죠. 믿음기업. 그 중에 누가 받냐면 영업부장을 통해서 가라. 그죠? 아니면 여기다 믿음기업 가로치고 영업부장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죠? 이 뒷부분처럼 요렇게 요런 형태로 써도 무난하다는 얘기죠. 네. 자, 두문에 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보면 기관명, 로고나 상징, 수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본문에 뭐 제목 들어가죠. 제목은 그 문서의 내용을 함축하여 나타내는 문구다. 문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한다. 제목을 작성할 때 제목 끝에 문서의 성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의뢰, 조사, 통보 등의 함축적이고 간단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 수신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신속하고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문서의 내용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표준어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 문서의 내용이 길 경우는 그냥 길게 쓰지 말고 항목으로 구분해라. 1번, 2번,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이렇게 쓰면 보기 좋게, 알아보기 쉽게 되니까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붙임 들어가야 돼요, 붙임. 서류가 보통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문서 뒤에 또 다로 첨부돼서 들어가는 문서들이 있잖아요. 첨부돼서 들어가는 문서들. 그것들은 붙임하고 이렇게 적습니다. 붙임. 그 다음 좀 전에 얘기했던 항목 얘기했었죠. 항목은 첫 번째 항목은 1, 2, 3, 4 이렇게 쓰고요. 두 번째는 가나다라 한쪽 가로 1, 2, 3, 4 한쪽 가로 가나다라 양쪽 가로 1, 2, 3, 4 양쪽 가로 가나다라 동그라미 1, 2, 3, 4 항목.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항목 1번하고 가는 조금 들어가고 또 1번하고 가는 조금 들어가고 요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항목 구분하기 쉽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결문에는 뭐 여러가지가 듣겠죠. 결문. 자, 보면 발신 표시. 아까 밑쪽에 회사 이름이 한 번 더 나왔잖아요. 발신 표시. 그 다음에 붙임이 없는 문서 같은 경우는 그냥 끝자를 여기다 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끝자를 써서 이 공문서가 끝났다는 것을 표시하는 끝자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끝자 표시하는 것은 본문 내용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다가 끝하고 적습니다. 끝하고 끝. 이것도 이제 결문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끝자도 결문에 해당된다. 붙임이 없을 경우에 끝자를 쓴다. 자, 그러면 문서 작성 끝내고요. 문서 보고 59쪽 들어갈게요. 59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서 보고는 요청자에게 작성한 문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내 상사, 우리 과장님이 나에게 요청했어요. 그럼 내가 작성해가지고 보고해줘야죠. 보고 내용에 대해서 요청자가 요구하는 수정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우리 과장님이 봤더니 틀려. 내용이 틀렸어. 그럼 수정해야죠. 다시 수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완성된 문서를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문서 보고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보고의 목적 한번 볼게요. 보고란 조직 내에서 규정이나 지시사항에 따라 구두, 말로 하거나 전화로 하거나 서면, 이메일 등으로 일정한 의사나 자료를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말로 하거나 전화로 하거나 글로 쓰거나 이메일 등 이런 것들로 자기의 의사나 자료를 전달하는 모든 과정, 그걸 보고라고 합니다. 보고는 관리자가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 방침을 설정하기 위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협조, 합리적인 통제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뭔가 이제 보고 사항을 보고 그 보고 내용을 보고 또 다시 수정하고 뭐 이렇게 그러한 과정을 거치겠죠.
보고의 종류 있습니다. 자, 보고의 종류에 여러 가지, 4가지 종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용도에 따른 보고, 정보 보고, 관리 보고. 형식에 따른 구분. 말로 할 거냐? 글로 쓸 거냐? 전산망,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이용할 거냐? 내용에 따른 구분. 계획한 걸 보고하냐? 결과를 보고하냐? 현황, 연구, 조사를 보고하냐? 시기에 따른 보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할 거냐? 수시로 일만 생기면 수시로 보고할 거냐? 그죠? 보고의 종류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보고의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59쪽. 첫 번째, 필요성의 원칙. 해당 업무에 관한 규정이나 지시사항에 꼭 필요한 사항만 보고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가능한 한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필요한 사항만 보고해라. 두 번째, 완전성의 원칙. 보고사항과 관련된 자료 수집을 철저히 해서 한 번에 완전한 형태로 보고해야 된다. 자료도 제대로 수집 안 됐는데 일단 보고를 해요. 야, 그거 너 어디에서 그거 어떤 근거로 그걸 해왔어? 자료 가져와. 그러면 안 되죠. 미리 아예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가서 완전한 형태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적시성의 원칙, 시기, 적절한 보고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뭐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말 알죠? 딱 시기에 맞게끔 이 보고하는 것도 딱 시기에 맞춰줘야 되는 얘기죠. 간결성의 원칙, 보고 내용은 간결하고 명료해야 된다. 뭐 구구절절히 막 어떤 수식 어구를 써가지고 얘기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얘기하고 이러면 오히려 판단에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딱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보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학습 4번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